그래도 인사는 해야 돼요. 항상 뻔뻔한 버전으로. 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네. 저 닮아서 되게 뻔뻔하게 인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얼이 하늘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의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반갑습니다가 반진일신이 있죠. 나는 살아서 반드시 신의 존재로 부활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반진일신 버전이에요. 이게 선도의 텍스트거든. 그거를 요즘 현대식으로 어휘를 명사화하고 단어화한 게 반갑습니다. 인사법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은 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부터 반갑습니다 할 때는 의미도 새겨가면서 당신은 나와 같은 거룩한 신의 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신과 같이 반진일신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인사법 하나에도 우리는 고유의 엄청난 수련적 텍스트가 숨겨져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일반인 버전 하나 이렇게 동영상 찍을 거고 유튜브, 그 다음에 유료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렇게 유료 사이트인데 제 노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요거는 먼저 일반인 버전 찍고 나중에 찍을 거예요. 일반인 버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공지사항 몇 가지만 알리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가 노천교육원 홈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요거는 지금 모바일도 되어 있나요? 예, 모바일 작업도 끝났으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노천교육원 치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바로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이나 구글로 들어가면 요거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네이버는 이 클릭 수가 많아져야 돼요. 검색 수가. 그래서 네이버도 조금 있으면 시간 싸움인데 아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처럼. 그래서 요거 포털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7호점 선운방장이 운영하는 광주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용봉동 맞지? 용봉동에 광주점 오픈했고 7호점, 그 다음에 잇따라 일주일 뒤 6일 뒤에 전북 남원점이 또 오픈을 했습니다. 이 방장은 선향방장이에요. 이렇게 저 남원에 가면 광안루 관광지 주차장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가게 위치도.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네 번째는 저희들 공개 강좌 코너가 있는데 남구점에, 대구 남구점에 인해방장 코너예요. 이제 인해방장 순서인데 이 친구가 날짜를 공지해 주는 대로 밴드나 유튜브에 날짜를 차후에 통보해 드릴게요. 요 공개 강좌란을 활용하시면 일반인들은 되게 좋은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 이렇게 자기 코드 궁금한 거. 두 번째, 업과 습에 대해서 궁금한 거. 세 번째, 진짜로 내가 코드를 안다면 정말로 삶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거. 자유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개 강좌에 가면 내가 정말로 사랑방이라는 거 정말로 여기에 주역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살면서 왜 이래 업이 두텁지? 삶의 고통이 크고 가중하지? 이런 거, 업의 무게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진짜로 기막 안에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기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뭐 지맥. 요런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단어적 의미가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접했을 때 정말로 잘 살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궁금할 수 있거든. 최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한테 정말로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떳떳하면서 그런 따뜻한 가장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직자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은퇴 세력도 아니고 은퇴 나이도 아닌데 미래가 불안하거나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공개 강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졸업을 한 거 맞죠? 그죠? 네. 5기생이고 우여곡절만 있었지 졸업을 한 주인공으로 등극한 것도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마음이 이게 사람의 미천이에요. 이게 다라니까. 몸, 마음을 배제한 사람의 미천은 없어요. 몸하고 마음을 떠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가치관, 즉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행복한 것.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은. 이건 일반인 버전이니까. 맞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 불행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행복의 반대도 뭐 고통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즉 존재감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만 하면 바쁘다는 핑계 대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새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에서 이것이 배제되고 사랑,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의 주인공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동의하죠? 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는 법도 몰라요. 이 사랑은, 사랑의 정의는 너무나 간단해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는 것. 항상 나가 있고 너가 있으면 온전하게 나와 너가 같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너가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요게 부부라고 해볼게요.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용돈 50만 원 챙겨드렸나 이러면 속으로 이런 반발부터 나옵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먼저 줘봐라. 그러면 나도 너 엄마한테 챙겨줄게. 이렇게 무관심의 주인공이 된 채 이미 신랑의 장모님은 관심 밖의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저것만밖에 안 챙기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하게 상대가 되는 건데 거기에 믿을 만한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졸업을 해서 사랑빵이죠. 그죠? 우리가 바깥에서 제가 요 광주점 오픈한 게 뭘 오픈한 거예요? 사랑방을 오픈했잖아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분열투성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온전하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랑하는 법을 주고받고 이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니까 무역전쟁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찍어 눌리는데 익숙해요. 모든 전쟁은 파괴해서 종식시키는데 다 있으니. 모든 전쟁은. 그래서 힘으로 굴복시켜서 종식시켜버려요. 종속을. 그래갖고 문화와 도와 진리 자체, 사상과 철학을 입혀버리는 거. 이게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죽했으면 제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사랑인데 사람들 대다수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저번에 앞전에 말씀한 대로 행복의 가치를 제가 뭐로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미로 표현했어요.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재미가 없고 눈을
심지어 휴식을 하고 안락하게 수면을 취하면서도 딴 생각의 주인공이 돼 있어요. 내일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15일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땡겨서 예측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엉키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의 파장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서 고통이라는 타이틀을 지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기도 조금씩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튜브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일간 업습을 제거하고 연단하면서 많은 시간과 타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는데 받는데 익숙한 그런 아티스트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방 교육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미예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데 힘세다고 목을 쪼고 힘세다고 발로 밟을 수는 없잖아요. 힘이 세면 그 힘을 분배해 주는 것,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게, 따뜻함으로 합일하게 내 힘을, 가진 힘을, 권력을, 금력을 상대한테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재미라니까. 힘이 센 자들한테는. 힘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겸손함으로 기대고 겸손함으로 배우는 것, 겸손함으로 알아가는 것, 힘이 센 자들에게, 힘이 약한 자들은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게 사랑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놀자 이라면 이 놀이를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면담하고 독대할 때 일단 사랑방 올라타요. 일단 졸업만 해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여러분들한테 우성님이 100일간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냐면 보이차 하나에도 우주의 섬세한 오행간을 심어서 음장의 조화와 원리를 가득 담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몸의 건강론과 이치와 원리를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해박한 진리의 체계까지 다 담아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티스트적 그런 완전 테크니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재미있게 노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네요. 왜냐하면 저분이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거든. 평생을 도와 보이차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미치면 저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덜 미쳤기 때문에 저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분한테는 눈을 뜨나 감으나 뜨나 노천사상연구소에 어떻게 하면 보이차를 감노수로 지구촌에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상과 철학을 접목해서 지구촌에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이 보이차로 해인 감노수를 다리가 되고 교량이 되고 산이 되고 바다가 돼줄 수 있을까? 이거밖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미쳐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저런 사람을 도와 이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완전한 또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도라 이가 이치입니다. 라가 신라할 때 라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도를 이치를 빛으로 승화한 자, 이게 또라이라니까. 근데 가다가 또라이가 탄생해야 되는데 완전히 미쳐가 아티스트가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사이코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 밖에 모르는, 남을 괴롭히는. 그래서 망조드는 거예요. 바늘 기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니까. 쏘가지 부리면 산의 장부가 바늘 기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건 유치한 거예요. 모든 부족한 걸 홍익 뒤에 숨겨버려요. 그리고 그 홍익을 앞으로 살짝 밀어가고 여러분들은 비겁함하고 타협한 채 역사의 죄인이 돼버린다. 그런 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건 허물이 많은 건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고수가 누군 줄 아세요? 도저히 못 이기는 고수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재밌게 노는 아티스트예요. 이런 자하고는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음식점을 딱 들어가서 김밥을 하나 시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맛없는 김밥이에요. 먹어봤더만. 근데도 다가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물 갖다 주고 이런 이모를 김밥 말아주면 이모 이래 부르죠. 이모, 김밥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모님 닮아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이러죠. 다음에 가서 시켜봐요. 그 김밥 맛이 안 나옵니다. 진짜 맛있는 김밥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모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그냥 아무 고통을 끌어안고 삶의 무게로 그대로 김밥을 만 거예요. 업습에 찌들린 채.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사랑하는 존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모 어떻게 하면 김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하고 자기를 존재에서 무관심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싼 김밥은 다음에 먹으면 전혀 다른 맛이 나와요. 이건 주부님들이 잘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또 김치찌개를 끓일 때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식들은 내 새끼야. 그걸 음악 틀어놓고 랄랄랄랄랄랄라 맛있게 끓인 김치찌개가 맛있겠어요. 어이구 이거 안 하면 못 사나. 그냥 막 이게 맛있겠어요.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갑니다. 일상적인 대화 말고는 여러분들 무의식 알고리즘이 상대를 배려하는데 너무나 인색해져 있다고. 이미 여러분들 삶은. 왜요? 저 사람이 내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무의식은 그냥 지나가는 조연에 불과한 사람들 너치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우리 난공님이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해를 한다. 저는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기름 넣으러 가면 이럽니다. 아저씨가 딱 우와 우와 왜요? 와 이런 일을 하실 분 같지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막 아우라가 이러면 싹 웃어줘요. 그러면서 기름 얼마나치 넣어드릴까 이러면 선생님 표정만큼 여유롭게 꽉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땅요 이래 안 해요. 와 이런 일 하실 분 같지가 않은데 그 다음 가면 저를 기억해 줘요. 딱 도착하면 오셨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무관심의 존재에서 기름 넣는 그냥 알바생에서. 그래서 제가 어른들 많이 하죠. 기름집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어르신이래. 와 정말 멋있습니다. 와 정말 미남이세요. 이러면 빙그레 웃으면서 한 세 방울 더 넣어줍니다. 정말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김치도 식당에 가봐요. 이모 이 김치가 무슨 맛이요? 돌아가신 우리 할매 맛보다 더 맛있다 이러면 집에 갈 때 욕 듣더라도 김치 챙겨줍니다. 그래서 자기 복은 자기가 챙기는 거라니까. 재밌게 사랑하면서 놀 줄 아는 아티스트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대다수가 무관심해. 남편한테 다가갈 때도 저 인간 짜증낼 텐데. 이미 알고리즘에 익숙해져 있어요. 짜증낼 때도 짜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본인이에요. 여러분 짜증돌이 앞에서 엉덩이로 이러면 한번 써봐요. 짜증내는가. 딴딴따라따라따라딴. 이게 화를 내겠는지 못 냅니다. 맞죠? 우울증 환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갇히는 거거든. 사랑받지 않고 무관심의 알고리즘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울 보면서 너 이뻐. 너무너무 예뻐. 돌아서서 다시 봐도 이뻐. 1초 뒤에 봐도 이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쁘다. 하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깥에서 안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우울한 게 없어요. 안에서 안을 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갇혀버리는 거. 사랑하는 존재는 무관심의 대상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배려와 겸손으로 끌어올려주는 아티스트들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일반 버전이니까 몸하고 마음밖에 없어요. 아프다고 언제까지 죄송한데 징징거리고 살 건데.
아픈 게 사실인데. 그럼 전에 돈님요 고맙습니다 그랬죠? 네. 그럼 내가 몸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님요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님요 고맙습니다. 이놈이 알아듣는다니까. 이 육신이, 우리 육체, 몸체자, 육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고기 덩어리 여기에 신이 배어 있다고. 그래서 육신인 거예요. 그 신이 사랑을 극하게 할 줄 아는 재미있는, 놀 때 가장 예쁜 녀석이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지가 제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거. 그게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업을 이미 해버렸고, 좀 전에 한 30분 전에. 그래서 이미 재미있게 놀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저번에 찍을 때 재미있게 노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돈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재미있게 놀면 돈이 들어와요. 근데 놀 줄을 모르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재미있게 놀자. 행복의 가치는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라더라. 금방 징징거린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쳤지만 마음이 고통이 엉켜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프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한테, 하트에 손을 얹고 하트야 고맙다 하면 3번만 딱 해봐요. 울지 않는 네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자기 전에 보통 10시쯤 주무시잖아요. 손거울 여자들 다 있더만. 그 거울 딱 누워가 보면서 자기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불을 은은하게 조명하고. 그리고 눈을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거울 속에 자기를.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가, 거울 밖에 자기를 측은하게 바라본다. 너 왜 이래 사니? 너 행복해? 거울 속에 자기가, 거울 밖에 자기를 측은하게 바라본다. 재밌게 사십시오. 사랑방 지도자들은. 사랑을 무관심한 존재에게 무한대로 주는 거예요. 미소로, 덕으로, 도와 덕으로 진리 체계를 빛으로 한 솥그릇이 한강줄이 나눠주라고.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